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주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러시아 디폴트 부분을 가져오셨어요. 시장에서는 아마도 디폴트가 될 것이다 라는 시각이 상당수를 차지했지만 위기를 일단 모면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최원주 전문가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원래 어제 디폴트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고의적으로 있었지만은 어제 러시아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상한 의지를 좀 보였었죠. 뭐 일단 달러가 안 되면 루블라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고의적인 디폴트 위기는 좀 넘어갔는데요. 이제 러시아 외환거래은행인 JP모건이 지급 대리인인 시티은행의 이자를 입금하면서 일단 위기는 좀 모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지금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지금 러시아가 퇴출되면서 루블화로 이제 지급을 하겠다고 했지요. 그러나 이제 달러로 입금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 또 얘기는 나오는 거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지금 어제 이제 1,400억 원의 이자 지급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모든 채권자들의 분배를 하고 있지만은 전부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3월에 3번 더 이자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저는 러시아 디폴트 위기는 잠복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30일간의 일단 유예 기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외신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거는 수주 안에 뭐 전쟁 리스크가 좀 해결될 것이다. 글로벌 IB들 측에서 뭐 JP모건 측에서 그런 얘기도 있으니만큼 일단 잠복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디폴트 여부는 5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그 시기까지는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단 뭐 1차적인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지금 지수 목표치는 한 2,8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 위를 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뭐 제가 방송에서 좀 섣불리 벌써 얘기하는 거 좀 섣부른 것 같고, 일단은 뭐 지수 반등은 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주식 뭐 계속적으로 사모해야 된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현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섣부르게 매도하지 말자, 이런 의견입니다. 네, 러시아 디폴트 최종 결정은 5월에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번에는 한 고비를 넘어가기는 했지만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이 잠재된 악재로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지수는 2,800선 정도까지 안도 랠리 이어갈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봐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는 환율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그동안에는 꾸준히 상승 기조를 만들어가던 원달러 환율이 밴드 상단까지 가니까 또 급락하는 모습 1,21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에 외국인 수급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연결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현재 시장은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완화가 되는 가운데 이제 환율이 불과 이틀 만에 1240원대에서 1210원대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뭐 결과적으로 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FOMC도 시장이 예측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현재 이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뭐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이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걱정스러웠던 이슈들을 아주 좀 잘 마무리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자가 일단 잘 지급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어느 정도는 악재가 완화되는 수준으로 이제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이제 이슈들이 이제 완화가 되고 이제 소멸이 되는 그러한 측면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던 환율이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큰 폭으로 이제 외국인이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이 외국인이 다시 한번 이제 긍정적으로 수급을 조금 돌려놓지 않을까 하고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인들의 환차익성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사실 분위기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환율이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투심을 돌려놓고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훈풍이 불어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을 빼놓고는 얘기가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더해지면서 이제 업종별 순환매도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체크 포인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샀습니다. 오랜만에 컴백인데 원달러 환율의 이런 하락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은 좀 더 좋아질 거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계시네요. 듣던 좀 반가운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다음 포인트, 은행주입니다. 은행주가 분기 배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이 오는 31일에 주주 명부를 폐쇄하게 되는데 보통 이럴 때는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된 바는 아닌데요. 과연 은행주 배당 메리트 보고서 계속해서 투자하면 좋을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4대 금융지주의 지금 분기 배당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이죠. 3월 16일 날, 31일 날 주주 명부 폐쇄를 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배당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할 일이라고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분기 배당이 확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주주 명부 폐쇄 결정을 할 이유가 없죠.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 시에는 균등 배당 실시보다는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과거 이제 신한지주를 좀 봐야 되는데 신한지주는 작년 3분기에 분기 배당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때 이제 신한지주가 분기 배당한 것으로 보면은 약 연간 배당금의 약 13% 수준이었기 때문에 균등 배당이 아니죠. 그리고 중간 배당 같은 경우에도 균등 배당이 아닙니다. 50대 50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조금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기 배당을 정례화를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역시 분기 배당을 하는 이유는 배당 시기를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주 가치 제고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모두 이제 우리금융까지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는데요. 저점 확인하고 반등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이 움직인다면 은행주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은행주도 분기 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주식 사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배당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은행주 사야 된다. 결론을 딱 내려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는 시장 전반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오셨어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여기에서 순환매 분위기가 좀 더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이제 현재 시장은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악재가 모두 완화가 되고 이제 소멸하는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환율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가 이어질 준비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주들이 하나 둘씩 이제 일제히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로봇하고 메타버스가 삼성전자에서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새롭게 선정을 했다라고 이제 하는 소식에 굉장히 이제 좀 큰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다만 이제 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시장은 반등 국면에 들어섰고 이제 상승이 나올 만한 성장주들은 여전히 시장이 좀 상재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이나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율주행, NFT, AI 산업, 우주, 항공 등등 이제 모두 정부 정책으로도 새롭게 이제 엮이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거든요. 때문에 현재 이 상용화에 대한 준비를 착착 준비 중인 업종이라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의 투자가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선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슈가 이제 뛰쳐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제 섹터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이 정말 길었던 섹터들인 만큼 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상한가까지도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힘을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때문에 이제 다른 성장주들도 그러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순환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이제 시장 반등에 따라서 하나 둘씩 이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제 이번에 정책주들의 흐름과 같이 일제히 좀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이제 시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저평가 실적주 이제 많이 이제 주식이 세일을 하고 이제 실적은 이제 앞으로 훌륭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실적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필연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성장주들 이제 이런 종목들 모두 순환매를 준비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수익을 노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의 체크 포인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두 분의 종목군들 상당히 성적이 좋죠. 오늘 최현주 전문가는 코프라 가져왔고요. 김영우 전문가가 부광약품입니다. 종목 사이즈는 좀 줄어들었는데 코프라 어떤 장점이 있는 종목인가요? 예, 자동차용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 전문 업체인데요. 지금 고기능성 폴리머는 금속 대체형 특수 소재로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이제 그다음에 전기전자 소재 쪽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매출 비중이 자동차 분야에서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 무게 증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자동차 경량화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9,200원, 손절가는 6,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광약품입니다. 제약바이오주를 가져오셨어요. 좀 전에 업종 순환매를 좀 활용을 해보자, 저평가 실적주 보자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부광약품은 어떤 측면에서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OCI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이제 인수를 한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OCI와 부광약품은 이미 공동 설립한 기업이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이 협력에 대한 이러한 이 경험을 쌓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OCI가 이제 지분을 인수를 진행을 하면서 최대 주주로 새롭게 이제 등극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대규모의 자금을 확보를 하면서 이 글로벌 제약사로도 이제 새롭게 조금 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제 뭐 감기약이라든지 진통제 품귀 현상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타이레놀뿐만 아니라 이 부광약품이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타세놀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폭증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작년 말에 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중지를 하면서 급락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반영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뭐 불성실 공수도 이제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지에 대해서 이제 오너 일가가 관여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기업이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OCI가 새롭게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오너 리스크도 조금은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런 안 좋은 이슈들에 대한 가격 반영도 모두 완료가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공략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 시초가 이하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4,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9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추천주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